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외식 창업 실무 캡스톤 디자인 수업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엔 저희가 외부 강사 특강을 진행했었죠. 여러분 수업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최시환 소프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수업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경험들 특히 이제 셰프로서의 어떤 창업 경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식 트렌드, 특히 이제 해외 외식 트렌드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창업과 관련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그 셰프가 외식 창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영업하고 또 어떻게 식재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자, 오늘 그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 저희가 사업계에서 중간 과제 제출이 됐었죠. 중간 발표, 중간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자,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10주차 강의 때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사업계획서 그 중간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별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수업 내용 내내 리뷰하면서 이제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 피드백 드리는 것들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최종 사업계획서 안에서 잘 보완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겠죠. 뭐 중간 평가도 여러분들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지만 이제 기말 최종 평가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준비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좀 더 세밀하게 보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완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잘 여러분들이 멋지게 한번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 이제 공지를 좀 해드릴게. 제가 조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죠. 그 이 창의자유과제 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산업체 이제 캡슨 디자인 산업체 진행 팀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경진대에 나눠 진행 팀이 나가는 팀이 이제 세 팀이 있는데 창의자유 과제팀은 이제 그 조장들한테 제가 뭐 어떻게 비용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그 뭐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비 사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과 사무실에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제일 정확히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빙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 내용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여가지고 이제 그 팀 과제 수행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미팅도 하면서 음료수도 먹고 이러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거 사진도 찍어서 제출도 해야 되고 이런 조금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학교 주변에서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또 조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비용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창의 가이드에 해주시는 분들은 조장이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증빙을 하면 나중에 이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팀에서 이제 이 산업체 관련 과정으로 진행하는 팀들은 이제 세 팀이 있는데 그 세 팀은 이제 과 사무실에 맡겨져 있는 카드로 이제 모든 경비를 지출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준비할 때 필요한 경비들을 다 그걸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식재료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제품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일단 수업 잠깐 복습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수업을 조금 아마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요. 이제 마케팅과 이제 수익성 분석 지난 시간에 제가 못했던 내용들 저희가 좀 보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하고 제가 사학교에서 중간평가 피드백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굴은 뭐 끄고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얼굴은 제가 살짝 끄겠습니다. 자, 10주차 이제 복습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왜 중요하고 특히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컨셉을 통해서 브랜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 컨셉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 디자인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과 인테리어 컨셉 기반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품, 인테리어, 디자인, 이 집에 있는 컨셉들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컨셉을 통한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뭐냐. 저는 이제 점포, 전면.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들한테 이제 우리 가게를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게를 보고 호기심 있고 관심이 있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느낌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든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디자인 컨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SNS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 가게의 어떤 영업적인 그런 결과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일본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카페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전면부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인테리어 또 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지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인테리어 관련돼서는 3D 디자인으로 이렇게 공간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어떻게 우리 가게가 모양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미리 다 이제 그런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 3D 디자인 설계에 대한 설명들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조명, 냉난방기, 바닥, 창문, 벽면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외부 주방, 카운터, 쇼케이스, 메뉴판,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자, 테이블, 조명, 또 벽면 인테리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냉난방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렇게 큰 공간인데 그 냉난방비가 이제 한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러면 이제 특히 여름에 영업할 때 굉장히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운터와 또 외부 메뉴판, 홀 인테리어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설명도 좀 드렸었고요. 또 카페 전면부를 구성을 할 때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형태죠. 이렇게 이제 냉장 쇼케이스가 보이고 오더하고 픽업하는 공간들이 구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전면부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고 카페 주방에 대해 설명했고 외식업 주방에 대해 설명했었고 오픈 키친 레스토랑 요즘 유행한다고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키친 소형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방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디자인 평면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면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방 도면, 주방 설계에 대한 부분 설명했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몇 평이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주방에서 몇 명이 일하고 이 동선, 서비스를 하기 위한 동선, 홀과 주방의 어떤 적정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방의 예를 들어서 또 퀴즈 카페 설계 도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라마르조코라는 그 커피 머신과 인테리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뭔가 그 자기 가게의 그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특히 커피를 요즘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죠.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떤 브랜드 있는 머신들을 가지고 이제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를 이걸로 이제 힘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챔프 커피라는 곳들로 챔프 커피라는 곳을 갔었는데 이 챔프 커피가 이제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 라마조코 FB8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곳인데 이걸로 이제 그 챔프라는 그 챔프는 이제 작업소라고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작업소에 가면 이 라마르조코 FB80이 딱 이렇게 검정색 블랙 모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가게는 이제 이런 머신을 쓰는 곳이다. 그러면서 인테리어의 하나의 효과로 이런 머신을 설치해 놓은 거를 저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곳들이 이제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외국 가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이런 라마르조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전면부에 딱 배치해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머신으로 여러분들에게 고객에 대한 커피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라마르조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매장들 중에서 라마르조코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는 매장들, 그런 매장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제 도쿄 블루보틀에 대한 예를 가지고 도쿄 블루보틀이 외관 인테리어, 그다음에 안에 내장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연출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이제 그 구글 이제 이 플레이 그에 이제 등록이 되면서 구글 플레이스 같은 데 등록이 되면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후기 등록이 되고 장소를 고객들이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들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쫙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창업 준비와 오픈까지의 구체적인 스케줄과 세부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이건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상담할 때 오픈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그 순서대로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스케줄들을 이렇게 잡으면 된다. 얘기를 해드렸었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개인적인 본인의 매장을 직접 오픈할 때는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조금 그 뭐 점포 개발이나 상권 조사나 인테리어 팀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여기다 입혀주니까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그 입지죠. 이 가게 점포 계약만 완료가 되면 진행 속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점전 교육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 창업 준비하고 오픈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70일에서 이제 90일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 인테리어도요. 생각보다 개인이 이제 직접 진행하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이제 보통 인테리어 팀들이 진행할 때는 뭐 실측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나는데요. 개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까지. 그리고 개점 준비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오픈 전 교육들을 한 2주 정도 잡으면 시간이 이제 상당히 기존의 어떤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관련돼서 이제 사업계획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좀 포함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필요성, 또 사업계획서, 실제 사업계획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 예전에 드렸었고, 이제 푸드트럭 창업계획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푸드트럭 창업할 때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공지를 해드린 거는 13일까지 제출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11월 27일까지 최종 이제 마지막 보강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간 평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른 수업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일단 중간 평가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9가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영상이 뒤로 넘어갔네. 여기 보시면 이 9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좀 지금 중간 평가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목표, 업종, 우리 팀원들, 팀원의 역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작성해준 내용들을 보면 뭐 이제 사업 내용, 목표, 업종, 사업 개요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팀원이 이 구성 안에서 창업 안에서 역할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아이템 선정 이유 중요하죠. 선정 이유가 없는 팀도 있고 아이템 선택 시 시장 조사 분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겟 고객 선정, 그 다음에 STP, 포피 전략, 그 다음에 브랜드 컨셉과 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이게 이제 우리 브랜드 스토리인 거죠. 이 이유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공간대 디자인, 인테리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권하고 입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 매장을 어디다 열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체와 비교 분석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학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들을 이제 실행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과 이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우리가 어떤 메뉴를 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제품을 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메뉴 전략, 이걸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평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뭐 아예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좀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제 홍보 마케팅 SNS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스타그램 계속 잘 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하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사업계획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작업했던 그 SNS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인스타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이 팔로우해서 만들었던 내용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SNS 마케팅을 우리 제품 홍보, 우리 가게 홍보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금과 예상 지출. 그래서 이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홍보와 마케팅, 이제 전략, SNS 이건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 사업자금 우리가 사업자금 얼마나 사업자금을 어느 정도를 통해서 우리 가게는 이런 항목들로 사업을 진행할 거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분석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금을 집어넣고 영업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얼마 정도의 우리가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자금들을 언제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수익성 분석과 이제 투자 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그런 그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이제 기말 사업계획서의 최종 평가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업계획서 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완성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캡스톤 경진대에서 그 출품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렸었죠. 이런 내용들이 쫙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예시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시제품. 이거는 이제 그 창의자유 과제팀을 할 필요 없고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를 진행하는 팀만 이렇게 이제 시제품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실제로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시제품들 다 만들어서 출품한 겁니다. 자, 그래서 12주차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미 이제 여러분들 로고도 만들고 이제 우리 가게가 담고 있는 의미도 이 사업계획서 이미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호와 영어 표지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엔 뭐 이건 이제 그 망원동 우사단 마을의 가게들의 간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특이하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과거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잘 그 섞이면서도 아주 좋은 그런 가게 이름 또 가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엔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아주 그 복고적인 것들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어떤 가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의미의 이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본인들의 가게들, 로고들 이렇게 잘 뭐 재미나게 표현해서 만들어준 친구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와줘서 고마워. 이게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복덕밤. 주점입니다, 주점. 주점인데 술병과 그릇이죠, 막걸리. 복덕밤. 이건 이제 플라워샵이죠, 플라워샵이에요. 또 개 키우는 남자. 뭐 이제 애경 관련되는 거 하는 집이죠. 연희동 사진관, 김밥집, 뭐 여기 보면 커피 내리집인데 콩당콩당, 로스터리 카페 이름이죠. 안녕 낯선 사람, 이제 카페 이름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죠? 민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재밌죠? 민지 러브 아이스크림이 가게 상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저는 그 요즘에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이미 상호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전면에 이런 상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가게가 돋보이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간판들을 통해서. 또 이런 형태의 간판들도 충분히 요즘에는 다 어필이 됩니다. 굉장히 올드한 복고적인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적벽돌을 사용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죠. 또 이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식 어떤 스타일들, 뭐 또 이런 것들의 간판들이 요즘에 다양한 형태로 세련되게 그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간판들도 있죠, 요즘에. 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외관적으로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가게 앞에다 이제 비치를 요즘에 많이 하죠. 우리 가게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구에 있으면 가게에 대한 어떤 인폼이나 정보들을 이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있으면 이제 가게가 오픈돼 있다는 걸 알리기는 거기도 하고 가장 가게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입간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상호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다. 상호와 영업 표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름이 곧 요즘엔 브랜드인 CD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고객으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호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상호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을 모두 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느낌, 정서적인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호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성격을 떠올리게 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사업체의 물품 등의 인쇄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이름하고 로고가 의미 있게 잘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 아이템에다가 다 로고 박아놓고 뭐 간판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당분간은 그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호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상호 장명할 때는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면 뭐 특정한 이름만 들어도 점포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그려지는 그런 것도 더 좋겠고. 근데 부정적인 연상 이미지를 피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등록 반드시 해야 돼요. 또 발음이 잘 되고 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름이면 좋고요.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선정적인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팅 용어, 은어, 서고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적으로 볼 때는 특정한 연령대에서는 먹힐 수가 있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트렌드를 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유명 업체의 유사성을 갖는 그런 상호도 피해야 되고요. 이제 뭐 루이비통인데 뭐 루이바통 그래가지고 뭐 뭘 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즘에 그 루이비통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그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길거나 장난스러운 상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이름 좋죠. 그다음 외우고 싶고 특별한 느낌을 가지는 상호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를 정하고 가게를 오픈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상호를 못 쓰게 되는 순간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이름 로고를 지을 때는 유사하게 이거를 쓰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상호를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 상호 결정이 되면 로고를 만들고 그 로고를 가지고 특허청에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거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비용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상표 등록 출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오픈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